4월 8일 목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4월 6일 1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6일 광닝성 보건부가 9,300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그중 35,177건이 지역사회 내 감염이며 전일 대비 5,871건 감소했습니다. 철야 카페 가기. 응우인 반 남은 시계가 21시를 가리킬 때 카페에 들어가 주위를 빨리 둘러보고 모두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를 골라 노트북을 켰습니다. 끼엔장성 출신의 27세 청년은 24시간 카페에 앉아 밤새 일하는 습관이 든 지 2년째입니다. 주말이면 남 씨는 컴퓨터와 서류 몇 장, 얇은 담요를 들고 모텔방을 나섭니다. 미디어 관련 직종이라 창의성을 위해서도 비좁은 모텔방보다 카페의 소음이 더 유익하다는 그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재정적 압박과 독신 생활의 외로움 속에서 유일하게 공감을 하는 장소라서입니다. 보통 남 씨는 저녁 9시에 와서 다음날 6시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24시간 카페는 2012년경 호치민시에 처음 등장했지만 2년 전에나 인기가 생겼습니다. 일군에 있는 24시간 카페 매니저 응호 반타잉 씨는 평균 모든 카페가 4에서 5개 지점이 있으며 중심가나 대학이 많은 지역에 몰려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40에서 50명 규모이며 저녁 9시부터 사람이 붐빕니다. 손님은 다양하지만 주로 학생과 회사원으로 가끔 남편이 아내와 부부싸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에서 4명이 자고 갑니다. 밤새는 사람이 늘어나는 분위기인 듯하네요. 배댓들은 전부 건강에 해롭다며 걱정합니다. 오토바이 제한 구역 연구하는 5개 도시. 각 시는 대중여객 운송 시스템의 인프라 및 수용 용량에 따라 오토바이에 대한 구역 제한 계획을 연구 개발합니다. 하노이, 하이퐁, 다낭, 권터, 호치민시는 2025년까지 대중여객 운송 비율 30에서 35% 달성을 목표로 스마트 교통 기술을 적용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일부 지역의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차량 수 제한을 위해 통행료 징수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제한을 위해 30분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아파트와 고층 건물, 쇼핑몰 등은 주차장과 교통 인프라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승인할 예정입니다. 언젠가 하기는 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전엔 시민의 반발로 물러섰지만 이젠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나 봅니다. 다만 오토바이 제한에 앞서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우선이겠지요. 동남아시아에서 오토바이를 쉽게 막지 못하는 이유에는 기후 탓도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 많이 덥지만 베트남 같은 곳에선 땡볕에 5에서 10분 이상 걷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혼자 걷고 있으면 신기하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낭 관광, 힘차게 회복 중. 다낭은 3월 27일 국제선 재개하여 국제 항공과 해외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회복기 힘을 보였습니다. 도종 허우 아트 부사장은 향후 싱가포르 다낭 노선이 월, 수, 금, 일 아침과 화, 목, 토 오후에 한 편씩 운항할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방콕 다낭 노선은 수, 금, 일주 3일 운항합니다. 2019년 다낭 국제공항은 710만 명의 해외 관광객과 840만 명의 국내 관광객에게 9만 8천여 편의 항편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2년간 이용량은 80% 이상 감소했고 수입은 2019년 동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의 항편 상황도 그렇고 이 기사로 봐선 오히려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기사의 회복 관련 구체적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일반적인 베트남 기사는 이렇게 안 씁니다. 사실 이전에 이상한 의혹 제기가 많아 불필요한 논란이 될까 말을 아끼긴 했는데 한국만 해도 격리 면제를 허용해준 것뿐이지 항편 수 제한이나 비자 발급 등에서는 여전히 고삐를 조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애초에 격리 면제는 거의 한국 교민만 관련 있던 것이다 보니 거기에 음모론 넣어봐야 비웃음만 삽니다. 게다가 예전 한국인의 폭발적인 다낭 관광에는 당시 일본 관광에 대한 반감이 큰 것도 영향이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다시 일본을 갈 확률도 높아 보이네요. 게다가 한국과 함께 다낭 관광의 큰손인 러시아가 지금 저 모양이라 다낭 관광의 실회복될 동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농촌의 땅값 분리기수법 경고. 천연자원환경부는 서류 제출하러 한 부서에 모여든 후 가짜 땅값 열풍을 조작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사기꾼들의 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좀 어이없는 수법인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토지등록사무소에 우르르 몰려가 줄을 서고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며 어디 지역 땅값이 올라 토지 양도거래가 폭증하는 중 같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고가의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많은 현지인이 싼 값에 땅을 판 다음 이 소문으로 본인 판 땅을 다시 더 비싼 값에 되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투기 열풍을 일으킨 사기꾼들이 손털고 철수하면 고가에 구매한 최후의 구매자들은 되팔지 못하고 다시 땅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낭에선 화방현 지자체가 2019년 3월에 수십억 동 부풀리는 가짜 투기 열풍에 대해 경고해야겠었습니다. 지금 관광이 재개되자 화방현 땅값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전 전했던 말레이시아 셀럽 모델 V2의 호이안 아오자이 노출은 당사자가 사과문을 올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굳이 그랬어야 했나 싶지만 공인에겐 어쩔 수 없겠지요. 건강하세요.